안녕하십니까. 꿈을 찾아 부산에서 올라온 25살 부산 사나이 박준범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PT 발표에 앞서 저의 꿈을 향한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저의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주변 친구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준범아, 니는 4학년인데 확실한 꿈과 목표가 있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20살 때는 전혀 이것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대학을 진학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을 진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각은 잦았고 결석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에겐 매우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학점 F입니다. 저는 이 학점 F라는 친구와 더욱더 친해졌고 저희 1학년 때 성적은 참담한 학점 2.2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대학생활이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절망적인 대학생활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활동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바로 농구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 축구, 야구, 검도 등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였고 대학에 와서 농구 동아리 활동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농구 동아리 생활은 저의 기쁨 하나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운동을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땀 흘리면서 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바로 마케팅 동아리 활동인데요. 마케팅 동아리 활동은 제가 우연히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획일화된 공부가 아닌 기본적인 토대 위에 저의 생각을 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20살의 대학생활은 끝나고 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가는 군대로 입대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역분들은 모두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다 군대 가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은 바로 제대하고 뭐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였고 저는 전과나 편입, 재수, 그리고 공무원 공부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대가 다가옴에도 저의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고 저는 그렇게 그 답을 찾으러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제대 단 5일 만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 호주에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였는데요. 그 답을 호주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호주 친구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힘들수록 페이가 많다 보니 우리나라에 비해서 직업의 귀천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죠. 저 역시 그러한 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와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한 스포츠 마케팅이란 것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스포츠 마케터라는 목표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저희 꿈으로 만들어 주게 된 영향을 준 두 분이 계신데요. 첫 번째 분은 바로 서울 히어로즈의 대표 이장석 대표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구단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해 운영비가 20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가는 운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흑자를 낸 구단은 2011년 롯데자이언츠가 유일했고요. 그 부분 역시 모기업인 롯데그룹의 지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현대유니콘스가 해체하게 되고 이장석 대표님은 개인 사업자로서 최초로 한국 프로야구 구단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를 사람들은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흑자가 안 나는 프로야구 구단을 어떻게 운영하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7년이 지난 지금 서울 히어로즈인 넥센 히어로즈는 모든 스포츠 구단의 하나의 희망을 던져줬습니다.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준 건데요. 실제로 이장석 대표님은 2014년에 올해의 스프런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혁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야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 역시
흑자를 통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였고, 저에게 이 사례는 한 가지 말을 던져줬습니다. 그 말은 나도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스포티진의 심창호 대표님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스포츠 마케팅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스포츠 마케팅 1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티진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집중 조명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바로 국내 스포츠 마케팅 회사 최초로 유럽 프로축구 구단을 직접 인수한 거였는데요. 그 구단은 유럽에 있는 벨기에 2부 리그의 축구 구단인 FC 투비즈였습니다. 아직 인수한 지 1년 반이 채 되지 않아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 마케팅은 해외 교류를 할 때 주로 2선, 3선에서 활동하였지만 제1선에서 활동한다는 혁명적인 행보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 두 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저의 꿈은 바로 제가 주로 농구랑 야구를 통해서 하였던 생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인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생활 스포츠를 하는 축구인, 농구인들이 축구와 관련된 재화를 소비하고 농구와 관련된 재화를 소비합니다. 야구 역시 마찬가지겠죠. 야구와 관련된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이나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야구인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생활 스포츠의 스폰서들은 결국 그 생활 스포츠의 참가자들이 운영하는 농구용품점, 야구용품점 사장님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의 첫 꿈을 제2회 아산시 주최 SMPT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꿈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